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 지역의 핫 이슈를 다루는 진주평론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성규 전 부산일보 서부 경남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머리가 좀 단지. 네, 제가 많이 빗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좀 다뤄볼 게 오늘이 한글날이죠. 네. 10월 9일.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를 봤더니 문해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식 제공 이러니까 한식은 왜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를 봤는데 좀 문제죠, 사실 이게. 그렇죠. 한자 지금은 한자 우리의 그 낱말이 80%가 한문인데 한자어인데 그 한문 공부를 또 한문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 문해력 하는 것 자체도 애들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지도 몰라요. 한문으로 된 낱말이 돼서 요즘 젊은 학생들한테 문해력이 무슨 말이지 하면 그마저도 아마 좀 알아듣기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보죠. 근데 저는 그 왜 중식 제공을 씁니까? 그냥 점심을 드립니다. 점심을 무료로 드립니다 하면 되지. 중식 제공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더 있나요, 그게? 중식은 그 한자로 쓰면 중국 음식도 될 수 있고 또 점심이라는 뜻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건 점심을 그냥 드립니다. 제공합니다. 이러면 되지. 제공합니다도 안 되죠. 그것도 제공을 드립니다. 모를 건데. 이게 단어들이 어차피 국어 사전에 낱말이 단어가 80% 정도가 전부 한자가 돼서 한자를 전체 없애고 전체 한글화가 거의 불가능하죠. 뭐 신문, 일보 이런 것도 전부 한자인데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뭐 이거 행정기관에서 쓰는 어떤 단어들을 좀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쓰는 경우도 특히 아직도 행정기관에서 쓰는 행정 시책 용어가 전부 한자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공지 뭐 이런 것도 전부 그렇죠. 공지 알려드립니다 이러면 쓰면 되고 게시한다 뭐 게시 이런 거 뭐 대부분의 행정 용어들이 아직도 일제 시대 일본 강점기 시대 이후 만들어진 그런 용어를 쓰는 경우가 아직 많죠. 그때 당시 서류에 썼던 행정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쓰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왜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질까요? 어떤 교육상의 문제도 있을 테고. 한글을 전용할 수 있느냐? 한글 전용 세대도 이런 문제를 많이 겪는데 예전에 한글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나라의 우리말의 단어의 거의 80%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문을 뭐 제대로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수업을 시키지 않으면 지금 한자 알아듣기 힘들죠. 지금 한자 교육 안 하죠. 교과 과정에 일부 있는 거 아닙니까? 중학교나 없어요? 대학생들도 심지어 전공 서적에 어려운 한자가 나오면 그거 자체를 또 사전을 뭐 찾아서 보는 이런 수준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때 그거 있었죠. 한국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 주어가 헷갈리고 이러니까 남침이 남쪽이 침략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많죠. 그래서 심각할 정도로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에 어느 장벽이 생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한국 전쟁을 그렇게 북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다 침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그 한자어에 보면 그 방위를 나타내는 동서남북에는 항상 그 생략된 글자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갈지자예요. 그러면 한국 전쟁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서 갈지자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남침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단순히 그냥 북한군이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해서 북침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오해하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글날인데 그 해마다 아마 이게 이제 한글날만 되면 이와 비슷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여전히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 문제는 여전히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한 좀 이렇게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그냥 내팽개치고 있다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자, 그리고 다음은 우리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주 향당도 예술회관 앞에 있고, 네. 우리 진주 향당의 또 상임 대표시니까. 주차 수용 능력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일대 주민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많죠. 지금 상당히 또 주차장 문제는 인근 상인들을 위해서 11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때는 무료 개방도 하고 하지만 공연이 있는 날을 가보니까 어차피 수용이 다 안 돼서 난리 나죠. 예, 난리가 나고 뭐 그런 요새 또 축제 기간 중 요 앞에 뭡니까 사생대회 뭐 전시회 이런 거 있으면 좀 난리가 나고 공연 때도 좀 난리가 나고 그런 상태죠. 그런데 사실 이제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 그 객석수 대비를 해가지고 주차 민수가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꽤 오래됐거든요. 이 주차장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경남도 차원에서 이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이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경상남도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일종의 책임도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이 주차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80년대, 88년도지. 예. 그때의 그 주차 대수와 지금 현재의 뭐 1인 1 자동차 시대의 주차 대수가 이게 안 맞죠, 옛날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 늘 상존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또 뭐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특별히 획기적인 하여튼 뭐 방안이 도출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시설 노후 문제 이런 거야 뭐 시대에 따라서 또 개수도 하고 가능한데. 근데 제가 이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2년 전에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뭐 언론에 제가 기고를 했어요. 주차장 문제 이거 해결 안 할 거냐고 하니까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그 관리부장님, 시설부장님, 공연부장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현 문제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그 관리부장님이 멘트가 그러면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이 혐오 시설이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뭐 저희들이 어떻게 뭐 예술회관을 혐오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술회관이 해야 되는 어떤 기본 본분, 책무 이런 것들 안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그래서 상당히 좀 태도가 좀 고압적이지 않았나. 너 뭐 이야기하는 대로 하세요. 뭐 우리 할 거 하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으로도 좀 비춰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부대 시설이나 편의 시설 이런 것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지금 지금 개천 예술제 기관이라서 뭐 공연 오고 이러면 옷 갈아입을 데가 잘 없어가지고 그냥 그 바닥에서 막 옷 갈아입고 밑에 깔고 그냥 거기 앉아서 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경상남도라는 그 위상에 어울리는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인가라는 부분을 정말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 난강변에 있는 진주의 주요 문화적 인프라이기도 하고 자랑거리이기도 한데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그렇죠. 건축물이고 자랑거리이기도 한데 그 명성이나 외관에 비해서 안에 이제 갖추고 있는 시설들이 명성에 비해서는 좀 모자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내용 아닙니까? 옛날에 뭐 소공연장 전시관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아주 뭐 2009년도 리모델링 하면서 소공연장 없애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대공연장 딸랑 한 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작금의 문화예술 분야에 보면 굉장히 다양화되고 공연 자체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1,500석 규모의 대공연장에서 할 수 없는 공연들이란 말이죠. 일종의 소규모 공연들. 이런 것들은 거의 경남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들에게는 향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대책을 저는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 물론 시가 지금 뭐 중규모 지금 공연장 만들고 다목적 문화센터를 그 하고 하는데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핵심 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뭐 공연장이나 그다음에 경상국립대를 비롯한 각 대학에 있는 공연장 등을 또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뭐 또 일반의 이 컨벤션 시설이나 소규모의 전시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서 조금 대안을 찾는 것도 좋지만 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상남도 문화예술관 전체를 두고 전체를 다 갖춰야 된다.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그러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수용 태세 측면에서 볼 때 경상남도가 지금의 그냥 어쩔 수 없다. 현재로서 뭐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좀 회의론적 태도를 좀 버리고 좀 적극적으로 이게 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그 공연 뭐 굉장히 좀 그 고가의 공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최소한 7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돈을 지불을 하고 이 공연을 보러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최대한 거기에 대한 편의 시설은 저는 제공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10년이 넘도록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시는 도민 여러분께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진짜 예술회관 주차장 이용에 만족하십니까? 정말 만족하신다면 저희들 이런 방송이 필요도 없을 테고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스스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이는 우리의 권리지 않습니까? 권리를 찾자는 측면에서 오늘 좀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정말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그 경상남도 위상에 걸맞는 예술회관으로 좀 앞으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단번에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을 고품위 문화예술을 즐기러 오는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조금 양식 있게. 아니 그 부탁은 드릴 수 있는 건데 그 주차장 없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그런 그거는 우리 그 뭐 축제 기간에도 많이 듣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대중교통.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이제 여러 명이 타고 오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정도 하죠. 이거는. 네, 그럽시다. 자, 다음에는 제가 무슨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가 뭐냐면 진주시의 그 출자 출연 기간의 그 주요 보직 장들. 이제 그 대표자가 이제 누구냐 하는 걸 받은데 진주시의 출자 출연 기간을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새로 했죠. 진주 뿌리 산당 개발, 진주시 복지재단, 진주문화관광재단, 진주시 상권 활성화재단 이렇게 한 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 보니까 진주시 출자 출연 기관의 이사장, 뭐 대표이사, 사무총장 이런 조직들에 계신 분들이 보니까 퇴직 공무원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문제는 뭐 오래 전부터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정부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는 뭐 낙하산 이야기는 많이 나왔고 내가 이게 뭐 정부와 대동소이하잖아요. 직급만 낮고 뭐
명칭만 다를 뿐이지. 그러나 정부의 주요 공공기관 장 내려오는 거 보십시오. 다 뭐 정치권 영향이나 뭐 청와대 내지는 주요 부서 우리나라의 산자부 기재부 출신들 그렇게 뭐 나가서 다 내려오고 그게 지금 뭐 어찌 보면 통상적이다. 우리 지역만 뭐 그게 뭐 달라질 수 있겠느냐? 우리 지역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도 시도도 마찬가지고 뭐 마찬가지인데 우리 진주도 또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통상적이다. 뭐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죠. 이게 뭐 이게 진주만 독특하게 있는 현상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죠. 근데 바람직하냐? 그렇게 물으면 바람직스럽지는 못해도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왜냐? 뭐 정치적으로 또 선거도 해야 되고 또 업무적으로도 보면 공무원 출신들 외에는 그 어떻게 검증을 하냐 이 말이죠. 이게 하는 일이 대부분 이게 독립적이거나 진주시나 뭐 여기 관공서로부터 독립적인 일 같으면 사실 뭐 그게 분야의 전문가가 온다든지 외부 인사들이 올 수가 있지만 대부분 예산에 진주시 예산에 뭐 종속되거나 내지는 뭐 예산이나 뭐 하여튼 업무적으로 그 벌써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사실상 보면 진주 산하기관 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도덕은 그거보다는 더 위의 개념이죠. 도덕적인 개념은 그렇지만 현실적인 개념을 보면 어차피 세상사 이것도 이 세상사인데 세상사 개념에서 보면 저는 이걸 세상사로 보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진주시가 출연한 기관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수익성이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공익성을 우선하거든요. 사실은 공익성 우선해 실현을 하는 기관으로 되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성, 사회적인 책임성을 부여받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시하고 관련이 되고 시에서 출연을 한 겁니다. 시민들이 돈을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수익을 내고 이런 측면보다는 사회적 책임성을 좀 부여하고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도덕적 책임성까지도 좀 거기에 가미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원칙의 하에서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설관리공단이든 뭐든 간에 이런 시의 출연 기관들이 사실은 전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 각 분야별로 출연 기관마다 전문가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출연 기관들마다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전문성이 요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적인 인사들을 좀 뽑아가지고 정말 사회적 책임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저는 거듭나야 된다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 맞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공통된 누구도 그저 지적하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죠. 그게 뭐 정치적 관련도 맺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도 그 광주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현직 사장 9명 중에 8명이 정관계 출신입니다. 물론 뭐 도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정관계 인사들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건 뭐냐면은 수익성이나 시장성 이런 것들을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구현을 하겠냐 하는 그런 측면은 좀 덜 강조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이렇게 출연 기관들의 공무원들이 계속 채용이 되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더 이상 여기에 지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전문성은 더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진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 같은 경우에는 현직 진주시 과장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현직입니다. 현직. 전직이 아니고. 네. 이거는 뭐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있겠죠. 이게 당연히 그냥 활성화 재단 이걸 잘 운영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지. 이거 만약에 상권 활성화 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역의 어떤 지역의 상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한다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전문적인 그걸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죠.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냐는 거 이거는 뭐 그 재단의 그 목적이나 설립 목적이나 하는 일이 이게 아마 특별히 그러면 우리 그 뭐 중앙시장 상가 상인연합회도 있고 네. 또 그 있잖아요. 왜 저 상인연합회 말고 또 있나? 또 있죠. 중앙시장 시장 번영에도 있고 그런 데는 민간인들이 내지는 거기에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고 있고 요거는 뭐 활성화 재단에서 특별히 요 진주시 과장이 맡아야 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싶은데 아니 그러면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 과장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보면 자기가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지역에 자기 뭐 요거 안 해도 월급 받고 자기 기본 업무 해도 월급 받고 하는데 뭘 이까지 맡아서 뭘 잡는 뭐 현직이야 뭐 시장 시키면 그러니까 그런 뭐 피치 못할 일이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저는 이게 그걸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과연 바람직한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바람직한 부분인가라는 지점에 와가지고 한번 떨어내서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진주시의 그 산하단체 기관들이 그냥 공무원 출신들을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절차를 다 거친다고 공모 절차 거치고 공모 절차 거치고 뭐 한다고 심사도 거치고 면접도 보고 합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면접도 보고 하는데 이제 단지 그 채용될 때 보면 그게 그 현직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맡아본 공무원 출신들이 면접을 보면 면접이나 그 공모 절차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는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 맡아본 그 업무를 맡아본 공무원 외에는 그 마침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장 입장에서 보면 또 믿고 막 어차피 아니 이게 시의 재정이 투입되거나 이게 완벽하게 독립적인 기관이거나 돈을 그냥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 쓰는 기관 같으면 민간인을 배치해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나 재정이나 업무나 시로부터 이런 종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담당 업무를 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시험을 치면은 공채 절차를 거치면 굉장히 유리하죠. 만약에 단독적으로 그냥 장사를 한다. 만약에 뭐 순수하게 장사를 한다 하면 민간이 훨씬 수월지. 근데 이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업무 추진하는 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일단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 제가 공무원들만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나 그 공개 채용을 안 거치는데 요즘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관련직하고 그 업무를 겪었다라고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것도 알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더 잘할 수 있고 뭐 그런 채용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시 했던 거 우리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당연시 그거는 변할 수 없을 것이다 혹은 이해된다 납득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대해서 대하는 태도들이 조금 이거는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태도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지 않느냐. 지금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 이게 관행 사회잖아요. 특히 공직 사회가 관행이 그렇게 해왔고 이러면 또 시험을 치면 실제 현실적으로 공채 절차를 거치면 이 공직자 출신들이 높은 점수를 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진짜로 그 민간의 전문가들이 요 공직자 출신들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겨낼 수 있느냐? 네, 공모 절차는 모르겠는데 불가능하지.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게 어쩔 수 없고 행정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게 중점을 두다 보면 그렇죠. 이제 그게 좀 편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만약에 이해가 된다면 이런 이제 진주시 출자 출연 기관들이 그동안에 잘 운영이 되어 왔느냐, 예를 들어 발전이 되어 왔느냐, 진주 뿌리 산단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그 주요 업무가 기업체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유치를 잘 해가지고 지금 진주 뿌리 산단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진주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역에 있는 민간의 복지 재단들을 통합을 시켜 가지고 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간에 있는 복지 재단들이 다 죽었다라는 건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진주시 복지재단 이사장은 민간이잖아요. 사무총장만 사무총장이야. 그 진주시 국장 출신 가는데 그런 재단 이사장은 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고 무슨 철강 대표이사님 이성갑 회장이 이성갑 회장님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민간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진주시 문화관광재단 역시도 일단은 이제 전직 공무원 출신이고 이분이 이제 일을 못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차피 지금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2년의 임기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했을 때 얼마만큼 발전을 시켜왔는가 하는 그런 냉정한 평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무조건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하면 된다는 식의 그런 이제 생각들은 조금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언론에서 뭐 쓰기 좋아하는 관피아 논란 사건 뭐 이러한 일단 좀 자극적인 문구를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관행이라고 하면 좋은 관행이면 그대로 지킬 필요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냥 이름만 그 관행의 이름 아래서 그냥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다시 또 재취업하는 어떤 그런 기회로만 이용이 된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니 제가 이제 이런 면은 충분히 뭐 지적당할 수 있고 그동안 지적해왔고 뭐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공무원 여러 공무원들 중에 선택대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그 근무를 해봤거나 발족할 때 상당히 그분이 그분들이 실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왜 공무원들이냐 하면 이제 전체가 뭐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는 나는 아니라 보죠. 아니 자격을 제가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진주시에 출연한 여기 대표이사나 사무총장이나 주요 보직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그러고 공무원 출신이 들어가 있는 출연 기관들이 근무를 하는 동안에 얼마만큼 발전을 해왔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도 좀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늘 지적되는 문제이고, 그렇게까지 안 하면 안 진주만 된다는 있는 거죠. 문제가 아니고 뭐 국가로부터 지금 다 그러니까 우리 전 나라가 대부분 다 그렇죠.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해도 아무 문제 없다. 뭐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 혁명을 꿈꿔야죠. 이래서는 못 살겠다. 혁명이 아니라 아니, 지역 주민 자치고 지역을 발전해야 된다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해야죠. 그 좋은 거는 또 본받아야 된다며. 그렇죠. 좀 좋은 거는 본받 이게 좋은 거 본받을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렇고. 뭐 싸우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뭐 우리 진주만의 문제 같으면 특별한 문제이고 그렇다면 뭐 그런데 전국적인 문제니까 문제 삼을 거 없다.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특별하게 잘못됐다. 그거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죠. 저 잘못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언젠가는 또 개선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근데 개선돼야 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문제점이 없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근데 당당하게 뭐 경쟁 시험이 있다면 시험을 뭐 시험제도 근데 이거 문화나 뭐 이런 게 어떻게 시험 친단 말이고 아니 이거는 당연히 뭐 문화관광재단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출자 출연 기간에 전직 공무원들이 다 채워져 있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만약에 뭐 이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뭐 개선하자라고 하는 건 문제점이 있다면은 한번 바꿔보자는 이야기고 이게 뭐 잘못됐으니까 지금 갈아치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 과연 이렇게 앞으로도 쭉 관행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비공무원 출신들은 이런 공개 채용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도 도출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숙제죠, 숙제. 이거 우리 사회의 숙제입니다.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는 우리 사회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진주의 숙제이기도 하죠. 뭐 우리부터 뭔가 좀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하면 바꾸려는 노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넘어가죠. 이야기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답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될 일이고 진주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2025년까지 연평균 11%가 인상이 된답니다. 재미없습니까? 하수도료는 상수도료 제가 알고 있기로 상수도료 인상과 함께 하수도료도 내가 쓴 거 마침 내야 되니까 물은 쓴 거 마침 내가 하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11% 그 처음 인상 계획이네. 예, 단계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10월 4일 날 4년 동안이네 연평균. 그렇죠. 4년 동안. 이게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뭐 올해 좀 힘들고 하니까 내년 1월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4년간 12%는 50% 그게 오른다 소리인데. 인상을 일단 한다라는 말씀이고 2017년 이후에 뭐 좀 경기도 좀 장기적으로 침체돼 있고 동결했던 뭐 걸 코로나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물론 뭐 좀 현재 뭐 경기도 정말 안 좋고 먹고 살기 힘들다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하수도 사용료하고 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좀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대부분 시민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공공기관 이거 이제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시던데 상하수도하고 이게 상수도와 하수도는 시의 일반 예산이죠. 일반 예산하고는 별개로 운영합니다. 이게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특별회계로 이제 분리돼 있어. 그게 지금 주식회사처럼 공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처럼 이게 수익과 지출을 맞췄습니다. 맞춰가지고 제로로 만드나요? 아니 그게 이제 수익이 손해가 나죠. 계속 상하수도 공공재는 많이 못 올리기 때문에 공공재니까. 네, 공공재니까. 그래서 많이 못 올리다 보면 적자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사실 공기업 회계이기 때문에 그 특별 회계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가 분리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MB 때인가 공공 사용료 요금 사용요금이 사용요금 네. 그 사용료? 현실화 그래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꾸준히 올린 적도 있고 뭐 이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 공공 회계 차원에서 그죠? 이게 일반 우리 예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인상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이제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뭐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하는 과정에 이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밝힌 게 좀 뭐 서민들로서는 좀 부담이 좀 되긴 되겠죠. 그죠. 연간 11%씩 해서 4년 동안 그러면 44% 오른다 소린데. 기사를 보면 가정용 월 평균 사용량 16 세제곱미터 16톤을 사용하면 2024년에는 4,860원에서 2025년에는 5,340원으로 480원이 인상이 되고 2028년에는 7,000원으로 2,140원이 인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사용료로 사실 물 사용요금 이게 상수도 요금이 또 늘어나면 하수도 요금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일단 뭐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걸 발표한 거 보면 좀 장기 침체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좀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내용이다라는 시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언론 보도만. 근데 일반 시민들 아마 잘 그렇게 체감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게.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보는 족족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라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그 최근에 그 경남도의회 그 조현신 도의원께서 보도자를 하나 내셨더라고요. 이제 우리 국제대 한국 국제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국제대 부지를 지금 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0차례 지금 유찰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용도 변경 그리고 또 정부 지원의 길을 좀 열어주는 게 맞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만약에 이제 현재는 뭐 한국국제대학교 한 곳이지만 향후에는 또 연세 폐교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어질 수 있고 해서 뭐 지역 경제 침체도 좀 걱정이 되고 또 지역 소멸을 대비해서 이번 기회에 또 법하고 제도를 좀 정비를 해보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기는 보셨죠? 그러니까 이거 뭐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국제대회 한때는 거의 뭐 800명, 900명가 600명 정도 이상, 6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거기서 생업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 대학으로서 굉장히 그 또 사립 대학으로서 활성화되었을 때는 그 문산 지역 일대 경기에도 도움이 되고 했는데, 일단 어쩔 수 없이 폐교된 뒤에 지금 부지 활용이 쉽지 않잖아요. 규모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상문이 산 위에 있고. 그런데 어찌보면 이게 좀 또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이게 또 뭐 다른 용도로 노인병원이나 뭐 일반 병원으로 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지금 또 인구 감소 시대이고 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게 폐교 활용 방안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로서는 참 머리 아플 겁니다. 이거 처리하기가. 그래서 10월 7일자로 이렇게 일단 그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지역 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보도 자료 안에 그 내용이 하나 들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그 공적 현재 그 우리 국제대학에 이제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 대학에는. 그래서 공적 자금이 이제 굉장히 좀 다량 투입된 이런 이제 공공형 재산을 민간 기업이 저가로 매입하는 것. 이런 시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보도자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는데 과연 민간 그 기업이 이걸 저가로 매입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어떤 지적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예로 든 게 이제 행복기숙사예요. 이게 행복기숙사가 뭐냐면 그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이제 공적 자금 관리 기관하고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하고 합해가지고 106억 원 정도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이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걸 지금 폐교 후에 이제 일반 채권으로 분류돼 가지고 이 한국사학진흥재단도 이걸 매각해서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제가 듣기로는 뭐 여기 이걸 행복기숙사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매입을 해서 전층을 음식점으로 만들겠다 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사전에 지금 지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적 자금이 투입됐든 어쨌든 공공기관도 폐지가 되고 나서 캠코로 가서 자산공사에서 가서 일반 매각 관리공사에서 일반에 매각하거든요. 그 재활용 대책을 찾는다고. 그 민간이 안 들어오면 누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공공 자금이 들어갔다도 그럼 공공기관으로 이걸 뭐 어떻게 공공기관이 활용할 방안이 있느냐? 그럼 더 좋고 공공에서 활용할 방안이 없을 때 민간에 매각하는 거니까 그마저도 지금 없는 판인데. 그래서 이제 조현신 의원은 뭐 어떤 주장을 하냐면 국제대는 정부 지원으로 지자체가 매입해서 공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용도 변경이나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현재 마땅치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이 인수할 수 있다면 그게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닌 거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에 필요한 뭘 할 것이냐.
아니 예를 들어 원도심 그런 이야기 좀 잘 하잖아요. 지금 원도심 그 활성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뭐 폐점된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물들을 지자체가 매입을 해서 그 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바탕 재료로 쓰다거나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지자체 자체가 좀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만들어지는 건 좋지 않느냐. 아마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 주장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 수십 년간 방치돼 왔던 민간기관 영남백화점 신안동에 그 신안동 영남백화점 틀을 백화점 건물 전체를 헐고 진주시가 매입해가 그죠? 그런 공적 자금이 투입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민간백화점이지. 어쨌든 간에 민간에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 지은 건물을 부도난 건물을 도심 흉물로 남아있던 수십 년간 남아있던 것을 그마저도 사서 필요하다면 공에서 우리 그 진주시가 지금 그게 성북동 사무소하고 뭐 짓는다 그러죠. 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 같으면 문제는 뭘 할 것이냐 뭐 사가지고 근데 이게 그게 이제 되죠. 이게 행복기숙사라고 하는 이 용도가 뭐냐면 이게 이제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이제 그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이 지금 그 행복기숙사가 전국적으로 한 30몇 개가 될 거예요. 각 지역마다 다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행복기숙사가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핵심적인 대안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많이 만들고 있거든. 한국사학재단에서 진흥재단에서. 그리고 그 행복기숙사에 들어가면 임대료가 일단 저렴해요. 그다음에 또 그 안전해요. 비교적 그 주거 환경이 안전한 주거 환경이 돼가 있고, 그다음 안에 또 그 시설들도 좀 편리하고, 그리고 또 사실 기숙사라는 게 그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아주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그 민간 기업이 임대를 해가지고 식당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자체라든지 만약 방법만 있다면 지자체가 이걸 가져와 가지고 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지금은 끊겼지만 그 같은 혜택들을 좀 연결시켜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게 도에서 무슨 서울에 무슨 남명학사 있죠. 남명학사 있고 한데 그것도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 수가 자꾸 증가할 때의 그 시책들이 인구 감소와 지금 대학교도 통합을 하고 입학생 수가 줄고 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많은데 그에 따라서 이게 그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인가도 한번 검토해보고 먼저 이거 하려 그러면 진주시나 당국이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먼저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될 겁니다. 최근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전국적으로 경남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이 제일 심했거든요. 이게 우리 진주 쪽만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진주는 그렇게 인구 유출이 심하지는 않았어요. 청년 인구 유출이. 그럼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현재로서는 진주는 이제 대학들이 소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청년 인구 대학생이나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보장의 측면에서 봐서도 사실은 지역의 인근의 대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이나 다 자기 돈으로 지금 그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이 행복기숙사가 당초에 한국 그 사학진흥재단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조인신 의원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만든 그 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민간 기업이 가져가지고 이익 창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지자체가 행복기숙사의 본래 기능을 좀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게 행복기숙사의 기능들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그런 있느냐. 것들 방안을 좀 마련해라라는 게 주 요지인 것 같아요. 현재로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이게 이제 국제대의 전체 재산 지금 학교 전체 그렇죠. 재산 중에 진주 학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진주 학사를 별도로 분리해서 매각 내지는 뭐 가능한가? 가능할지는 좀 모르겠는데 그 여기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이게 보도 자료에 나왔으니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능하도록 좀 해달라 법 제도를
바꿔라. 정비 좀 해달라는 이제 그런 대정부 건의안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정재욱 시의원이 이야기한 공공기관의 근거를 지역 근거의 유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러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타당하지만 다만 이제 진주시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게 뭘 이제 매입해서 뭘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게 매입해서 뭐 다른 일을 했을 경우에 그게 이제 무슨 진주 시민한테 무슨 이득을 줄 것인가 그런 것도 한 번씩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뭐 일단은 이게 뭐 건의안이니까. 그러니까. 건의안이니까 따로 충분히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매입을 가능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단은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가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근데 일단은 이 행복기숙사 이걸 아마 진주 학산이 이게 진주 학산이 보니까 이름은 행복기숙사예요. 근데 이걸 이제 아마 염두에 두고 민간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식당을 만들겠다, 전층을 식당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민간 기업을 하겠다는데 뭐 저희들이 뭐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뭐 그게 어쨌든 간에 막을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네요. 지금 흉물처럼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국제대 진주 학산 문제를 뭐 민간 기업에서 인수해서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환영할 일이죠. 진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청년 문제라든지 당초 행복기숙사 이게 만들어진 그 어떤 본래 목적과는 일단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목적들을 좀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은데 이게 상업적 이용으로 가면은 한국사학진흥재단하고 공적자금관리 기금하고 이런 거 투입해서 106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이제 민간으로 흘러간다라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내용을 일단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연찮게 이 보도자료 내용하고 이제 좀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어쨌든 뭐 공이든 민간이든 지금 그 폐교돼 있는 시설들을 폐교 시설들을 활용한 방안이 조속히 나오면 진주 지역에 경제도 도움되고 지역 활성에도 도움될 것이죠.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뭐 누가 하든 뭐 진주시도 필요하다면 흑묘 백묘 이야기하고 뭐 까만 그렇죠.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되면 되지. 공공 자금이 투입된 부분을 떠나서 일단 뭐 저좀 뭡니까 그 설레가 민간이 순수 건립하다 보다 난 뭐 그것도 매입해서 처리해서 우리 진주시가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있으니까 설레도 있으니까. 그래 저는 뭐 경남도 교육청이나 경상남도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진주시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만약에 경남 지역의 청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일부라도 좀 해소할 수 있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그 진주하면 일기 농계 이거는 좀 사실 좀 민감하거든요. 이 농계 문제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전북 장수에서 주장하는 의기 농계의 내용과 거기는 농계 부인이잖아. 농계 부인이죠. 이게 진주에서 주장하는 의기 농계. 장수는 농계 부인이고 여기는 이제 의기 농계 기생이라는 뜻, 의로운 기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계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끊임없이 문제들이 지역에서 뭐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농계의 신분과 출생에 대한 이제 문제거든요. 이제 그 문제는 사실상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2000년 초반인가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북 장수하고 진주하고 언론사 주최를 하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을 해가지고 서로의 주장이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그 신분과 출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결혼하지 말자. 그리고 장수는 장수대로 그렇죠. 농계를 선양을 하고 진주는 진주가 주장하는 바의 근거에 의해서 농계를 선양을 하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검색창을 통해서 의기 농계를 쳐보면 사실 장수가 노력하는지 진주가 노력하는지를 명백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인터넷상에 보면은 거의 장수 농계가 돼 있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거는 이제 진주시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제 의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있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진주관광이라고. 네. 거기 안에 그 역사편에 보면 진주 취향 여행 진주 역사편에 보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일정의 돈을 지불을 하고 이제 역사에 대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면 기사를 만들어 오면 진주 관광 블로그에 실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의암바위 전설 농계 설화 진주성에서 만나본 농계라는 게 2023년 7월 12일 날 진주 관광 그 블로그에 이제 올라 있는 건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농계는 1574년 전라북도 장수군 주촌면의 양반가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사망 후 집안이 어려워지자 삼촌이 민며느리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쭉 있다가 최경해 부인의 병수발을 들게 하고 최경해 부인이 병으로 사망한 후에 최경해는 농계를 후실로 받아들입니다. 요 내용은 전북 장수군 쪽에 사실은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수군의 주장이 제가 맞다 틀리다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진주의 문화 관광을 총괄하는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진주 관광 블로그에 이러한 내용이 떡하니 올라가 있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농계 포토툰이라는 농계 이야기라는 그 안에 또 내용에 보면 이것도 2023년 지난해 1월 26일에 올라왔는데 이제 포토툰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은 주시고 본가는 신안이다. 전북 장수 임내면 주촌마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쭉 몇 페이지를 뒤로 넘겨보면 농계가 의암바위에서 뛰어내렸을 때 술에 취한 외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깨워서 병류 속에 있는 바위에 올라 껴안고 난강에 떨어져 적당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게야무라 로쿠스케라는 이야기는 이미 아닌 걸로 이미 판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문제를 자꾸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분 이 글을 올리고 농계 포토툰을 만들고 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 관리하는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이대로 그대로 두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이게 진주하고 맞지 않고 해서 좀 이게 그 글을 올리신 분하고 협의를 해서 좀 내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혹은 조금 내용을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좀 연락이 좀 현재 없는 편이에요. 이 내용이 진주 입장하고는 상반되면 근데 공모를 한 거다 말이죠 이게. 그렇죠. 공모를 했으면 공모한 걸 무단으로 공모 주체가 여기 창작자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한다면 가로 열고 전북 장수 주장 좀 그렇게 써주는 게 맞지. 그것도 문제지만 이걸 게재하기 전에 검토를 했으면 만약에 어떤 그 의기 농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 이 기사가 올라왔을 때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검토 과정에서도 이게 없었네. 보니까 없었고 그런 단체가 없었다는 거죠. 요번엔 최경의 후처 산업 문제도 사실은 진주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는 뭐 전북 장수군의 주장 내지는 전북 장수군의 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고, 근데 사실 보면 치열하게 논쟁하던 농계의 신분이나 뭐 신상에 대해서 치열하던 옛날에 그 우리 선배들 진주 지역 그 학자들이나 뭐 선배들은 지금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장수는 지금 부인 최경의 후실로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선양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선양회가 농계 선양에도 농계 그렇죠. 선양에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 자기들은 중요한 그. 뭐 지역의 지역인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농계 선양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도 지금 투입하고. 근데 있는데 우리는 솔직히 뭐 의기 농계를 고집하여 가지고 의기 농계로 하고 있단 말이죠. 국가에서도 그렇게 했고 옛날에. 그런데 세월이 그 조정에서 내려온 의기사인데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아무래도 고귀한 게 더 남지 않겠나요? 그렇게 생각되고 이것도 하나의 거의 과정이지 싶은데 정신이 남는 거지. 아니 근데 정신보다는 그렇게 결국은 사실 그 조선시대 때의 기생이라면 어찌 보면 천한 신분인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오히려 한쪽에서는 최경혜 장군이 진주성에서 순국하셨지만은 그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의병장으로서 그 후실이고 양반가고 엄청난 양반가인데 그 후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최경혜 장군하고 농계 역사적 사실과는 관계없이 후처를 삼은 그 쓸 때의 농계의 나이가 사실 어립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좀 드리기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런 글들을 올릴 때 사전에 좀 검토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지역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뭐 조정을 한다든지 그러고 그게 안 돼 가지고 만약에 게재가 됐으면 그 게재된 사항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한다든지 그 기사를 쓴 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용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그런데 진주 뭐 저 잘 모릅니다만은 진주 문화관광재단에 이런 역할을 하실 분이 있나요? 계시나요? 전문가가? 향토 사학자나 한번 계셔서 이 원고 들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일단은 뭐 1년에 이걸 많이 할 수도 없고 1인당 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이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만약에 문화관광재단 자체적으로 그게 안 되면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을 좀 걸러낼 거는 걸러내고 하는 이제 노력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역사회가 문제 제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잘못된 태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요 구독하기에 요 농계편에 보면 농계는 1574년 전라북도 장수군 주천면에 양반같이 태어났으나 뭐 이런 쪽 이거는 그럼 전북 장수군의 주장 같으면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북 장수군의 주장 이렇게 하면 그 너무 그래 함부로 기자하셨다면서 너무 그거는 그러니까 손을 못 대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근데 본부장님 제가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저 동영상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장수군의 주장을 담은 동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주시 공보실에다가 누구를 좀 통해 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내릴 수 없느냐라고 했더니 그냥 당일날 내렸어요. 근데 그런 건 태도거든요. 이게 이 문제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의 태도에서 나오는 이제 자세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우리 본부장님도 그런 쪽으로 전문가시고 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우리 아니고 본부장님 좀 모시고 사전에 좀 이렇게 검열 아니고 좀 이게 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내가 이야기하듯이 양쪽 주장이 팽팽할 때는 양쪽 주장을 다 실어주되 표시만 해주면 되잖아. 안 실어도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농계 순국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신을 높이 사는 것이지 뭐 출생이나 신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신분에 관해서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 조정에서 의기사라는 사당을 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로운 기생이라고 명백하게 관해서 인정을 해줬는데 어떻게 신분이 농계 부인이라 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진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최소한 진주에서 진주의 문화관광을 총괄한다는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저는 이런 게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치를 좀 빨리 취해 주시는 게 좋겠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의 또 명예 측면이나 위상 측면에서도 상당히 나중에 심각한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저는 좀 그 말씀드리고 진주인들도 진주의 역사 향토 역사인들도 예.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예. 그리고 현재를 예전에는 이 선배 향토 사학자들이 연구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많이 말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향토 사학 쪽에서는 농계의 그럼 장수는 저쪽에서 태어났다. 그럼 우리는 의기 농계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습니까? 없잖아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거의. 아니 돌아가신 김수업 선생도 농계라는 책을 내셨고 이게 지역에서 농계를 관련해서 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진주 농계대회도 있죠. 농계제 안에 보면 의안별제도 있죠. 그러니까 농계를 지금 우리 진주의 어떤 문화적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 자산 중인데 이걸 저는 바르게 사용하자는 겁니다. 저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진주가 솔직히 우리 진주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버리고 장수의 주장을 거기 실을 이유도 없고 그 정확하게 우리는 그 많은 노력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농계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주문화관광제는 좀 폄훼하거나 이러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굉장히 이게 작은 사건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로 이대로 가면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전북 장수의 동계가 진주 어기 농계를 아마 덮어버리지 싶습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다 덮여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만큼 진주가 될 노력을 장기적으로 안 한다는 보면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런 측면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이 문화관광재단이라는 우리 출자 출연 기관에까지 스며들었다는 게 그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간에 이러한 문제들은 최소화시키고 더 가능하다면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진주 농계, 의기 농계를 선양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진주 의기 농계의 그 정신을 좀 갉아먹는 이런 일까지도 방치를 한다면은 도대체 우리는 의기 농계를 들고 진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상이다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의기 농계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전북 장수 주초면 주달문이 따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게 진주 시민들도 너무 많습니다. 예. 정설화가 돼 있고 점차 가면 갈수록 아마 더 심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진주는 노력 안 하는데 장수는 그만큼 노력하고 맞아요. 있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의견 일치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고 민주주의 아닙니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이 민주주의 사회. 그 간혹 그 민주주의라는 그런 거 가지고 모든 걸 덮으려고 할 그런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불편하다. 시끄럽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진주가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와글와글 해야 네, 와글와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다양한 의견들을 다양한 곳에서 표출이 돼야만 우리 진주가 민주주의적으로 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야 더 생동감도 있고. 그렇죠. 진주가 서부 경남의 그 수구 도시로서의 좀 위상을 찾는 일들이 큰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일도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진주 평론 위클리 이슈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마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축제 보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네, 축제도 보러 가야 되고 하니까 네. 이 정도로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더 격렬하게 한번 싸워보죠.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뭐 어려워도 뭐 일단 시민들한테 좀 정보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좀 고생을 좀 해주십시오. 네. 또 다음 주부터 못 나가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말고 본게 분위기상 또 안 나오시려고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는 좀 더 우리 진주 지역의 이슈 진주 시민들이 좀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클리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